안녕하세요. 개발자분들과 서비스 이용자분들 양쪽에 재미있는 소식이 있습니다. 챗 GPT의 플러그인이라고 하는 게 추가된다고 합니다. 뭔가 새로운 것들이 들어온다라는 건 어렴풋이 알겠는데요. 이미 크롬 익스텐션은 있지 않아? 뭐가 다르지? 싶은 분들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플러그인이라는 건 어떤 형태이고 또 크롬 익스텐션이랑은 어떤 점들이 좀 다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챗 GPT가 똑똑하기는 한데 알고 있는 정보의 양이 2021년까지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분명히 할 점은 최신 정보를 알고 있다는 게 똑똑하다는 걸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한 예로 아인슈타인은 1955년도까지의 정보만을 알고 있다고 해서 2023년까지의 정보를 알고 있는 저보다 똑똑하지 않다고 이야기할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튼 이 똑똑함으로 2021년도까지의 정보에 제한해서 다룰 수 있다는 거는 아쉬운 점입니다. 그래서 인터넷 정보를 얻어다가 챗 GPT에게 알려주는 방식으로 이용할 수 있게끔 해주는 솔루션이 크롬 익스텐션 형태로 만들어져서 지금 많은 분들이 이미 사용 중이죠. 자, 그런데 앞으로는 챗 GPT의 이 웹브라우징 기능이 자체적으로 들어간다고 합니다. 이 기능을 위해서 Bing API를 사용하고 이 챗 GPT가 사용자의 질문을 바탕으로 해서 검색해서 얻은 결과를 토대로 지금 이렇게 답을 해주게 된다고 하네요. 지금 이 모습은 지금 빙챗에 들어가 있는 것과 비슷한 모습으로 보입니다. 이 AI 코드 헬퍼 익스텐션은 2021년도 이후에 개발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빙은 대신 이렇게 검색을 해서 검색 결과를 토대로 이렇게 응답을 해주고 출처들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챗 GPT도 이것과 비슷한 형태로 작동을 하게 된다는 것인데요. 설명 중 눈에 띄는 점은 텍스트 기반의 웹브라우징을 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쓰는 웹브라우저인 이 크롬 같은 경우는 텍스트 기반이 아니죠. 옛날에 웹브라우저 중에 이렇게 화면에 그림이 없이 모든 것이 텍스트로만 이루어져 있던 그런 웹브라우저가 있는데요. 아마도 그런 웹브라우저를 사용한다라는 의미로 보입니다. 사실 모델이 웹브라우징을 할 때 그것들이 시각적으로 보여져야 될 필요는 없겠죠. 아무리 이미지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미지를 텍스트로 변환해서 인식할 수 있게 될 테니까요. 또 이 웹브라우징의 목적은 이 챗 GPT가 답변을 하기 위한 정보 수집이기 때문에 get 메소드로 제한이 된다고 합니다. 웹브라우징을 할 때 서버와 소통을 하는데요. 소통의 목적이 조회나 정보 검색 같은 경우에는 get이라는 방식으로 서버에 요청을 하고요. 인터넷 게시판이나 블로그에 글을 포스팅하거나 할 때는 포스트라고 하는 방식으로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챗 GPT가 get으로 제한을 한다는 것은 정보 검색을 목적으로 작동을 하는 것으로 제한을 두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챗 GPT가 인터넷상에서 이렇게 정보를 수집하고 다닐 때 그 정보가 담겨져 있는 웹사이트나 블로그의 주인이 자기의 블로그의 글이 무단으로 막 어딘가로 빠져나가서 다른 데서 이용되기를 바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블로그 주인이 이 챗 GPT에게 그 의사를 밝힐 수도 있습니다. 이 사이트 주소에서 최상단에 robots.txt라고 이름을 지어서 이 챗 GPT와 같은 이런 검색 로봇들이 어떻게 그 사이트에서 행동하면 좋을지에 대한 지침을 작성해서 올려둡니다. 자, 그래서 그 지침의 형태가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이런 식의 텍스트입니다. 챗 GPT 로봇의 이름은 챗 GPT-user라고 하네요. 챗 GPT 이외에도 인터넷상에서 정보들을 수집하고 다니는 로봇들에게는 각자의 이름이 있습니다. 챗 GPT한테 그 봇들의 이름을 좀 알려달라고 했더니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주네요. 여기 구글에서는 구글 봇이라는 이름으로 인터넷상에서 활동을 한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 챗 GPT는 이 컨텐츠 제작자들의 이 의사를 존중해서 이 robots.txt 지침에 따라서 작동한다고 설명을 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모든 컨텐츠가 오픈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이렇게 정보를 얻지 못했을 때는 클릭 실패 메시지가 표시가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반면에 이거를 거부하지 않는 사이트 그 주인 입장에서라면 아무래도 자신의 웹페이지에 많은 사람들이 접속하기를 바라겠죠. 만약에 블로그라면 애드센스 같은 거 달아서 수익화 해두었다면 가능하면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야 좋겠죠. 그래서 그렇게 답변에 참조된 웹페이지의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이 답변의 결과에 이 정보의 출처의 링크를 이렇게 남겨서 해당 웹사이트로의 유입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해서 컨텐츠 제작자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런 화면의 모습처럼 답변의 내용을 구성한다고 합니다. 이 모습은 이 빙챗에서의 모습과 유사하죠. 자, 그리고 이 검색의 대상이 이 월드와이드 웹이 아니라 어떤 특정 조직으로 한정해서 그 조직의 특정 데이터베이스를 정보원으로 삼아서 거기서 검색한 정보를 토대로 응답해 줄 수 있게도 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당연히 정보 소유자가 챗 GPT에게 챗 GPT가 접속해서 이렇게 참고해 갈 수 있도록 그런 형태로 준비해서 챗 GPT에 등록을 해야 되는 겁니다.
겁니다. 그 형태를 정보 소유자는 이 데이터를 벡터 데이터베이스 형태로 준비해서 등록해야 된다고 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자기가 직접 그거를 구축을 하던가 아니면 여기 나열되어 있는 이런 벡터 데이터베이스 형태를 제공하는 이런 서비스를 선택해서 구축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여기서 벡터 데이터베이스라는 거는 어떤 단어나 문장 같은 이런 정보를 숫자로 변환해서 이 숫자와 값이 비슷한 것들을 찾아내는 방식의 데이터베이스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런 정보를 숫자로 변환하는 이런 것을 임베딩이라고 부릅니다. 여기 오픈AI에서는 이 임베딩을 위한 API도 이렇게 따로 별도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인풋을 이런 자연어를 넣게 되면 응답으로서 이런 숫자로 변환해서 응답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런 숫자를 토대로 검색을 하게 되는 것을 벡터 데이터베이스라고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눈에 띄는 부분이 이 부분인데요. 이제는 이런 형태의 플러그인이 생기게 되면 서비스 이용자들의 사용 경험이 크게 바뀔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에 비행기표를 예매한다고 하면 기존에는 해당 항공사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화면에 표시되는 달력의 날짜를 선택하고 또 가고자 하는 공항을 또 셀렉트 박스에서 이렇게 선택을 해가지고 검색 버튼을 누르는 방식으로 이런 방식으로 비행기를 조회하고 예매를 했어야 됐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이 플러그인을 이용하게 되면 사용자의 경험이 챗 GPT에게 23일날 미국에 갈 건데 표 있나 좀 가격 알아봐줘. 저렴한 걸로 부탁해. 이런 식으로 그냥 말로 하는 방식으로 대체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사용자는 여기 플러그인 스토어를 눌러서 나오는 이 플러그인들을 먼저 설치한 다음에 이렇게 3개를 설치하고 요청의 말을 씁니다. 이번 주에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채식 식당을 좀 알아보고 있는데 이렇게 식당을 좀 알아봐 달라고 하고요. 그리고 또 그것과 별도로 집에서 요리를 해 먹을 건가 봐요. 그래서 어떤 레시피도 물어보고요. 또 그거 만드는데 필요한 재료들도 물어보고 그 음식에 대한 또 칼로리도 또 계산해 달라고 하고요. 또 마지막으로 그 재료들을 이 쇼핑몰에서 구매까지 해달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식당 찾아주고 음식 레시피에 대해서 이렇게 알아봐주고 칼로리도 계산해주고 이렇게 쇼핑몰에서 구매까지 해줍니다. 특히 스마트폰 조작 이런 거 좀 어려우신 분들은 비행기 예매나 뭐 이런 것들 쇼핑몰에서 물건 사고 이런 것들 간단치 않은 문제였는데요. 이런 형태의 경험이 제공될 수 있다면 비교적 수월하게 이런 것들을 이용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사용자 경험이 이제 이런 식으로 변한다는 거고요. 자, 그리고 이것에 대한 기술적인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흥미롭고 쉽습니다. 자, 오픈AI에서는 여기 소개 페이지에다가 3분 정도 개발자 입장에서의 개발 경험을 영상으로 만들어 뒀습니다. 자, 일단 이 영상을 보기 전에 간단한 설명이 하나 필요합니다. 거의 모든 서비스들은 일단 이 프론트엔드라는 것과 백엔드라고 불리는 서버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자, 여기서 프론트엔드라고 하는 건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한 버튼이나 입력 박스 같은 것들을 준비해주는 파트이고요. 백엔드는 프론트엔드에서 사용자의 조작을 통해서 전달된 정보를 처리하고 또 프론트엔드 측으로 응답해주는 그런 서버를 의미합니다. 항공권 예매 사이트라고 한다면 사용자는 달력에서 날짜를 선택하고 가고자 하는 공항을 셀렉트 박스에서 선택해서 검색 버튼을 누르게 되면 프론트엔드 프로그램은 사용자의 요청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서버와 미리 약속된 폼에 맞게 요청서를 작성하고 서버에게 요청서를 제출하면 서버는 항공권이 지금 재고가 있는지 뭐 가격은 얼마인지 이런 것들을 알아보고 그 결과를 프론트엔드에게 또 정해진 규격대로 응답을 해주면 프론트엔드는 예쁘게 표등으로 그 정보를 변환해서 사용자에게 보여주는 구조입니다. 자,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이 사용 경험이 챗 GPT에서는 이 플러그인으로서 바뀐다는 겁니다. 사용자가 항공권을 검색하고자 할 때 뭐 달력에서 선택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말을 써서 챗 GPT에게 요청을 하면 챗 GPT가 기존의 프론트엔드가 하던 역할을 대신해서 요청서를 작성해서 서버와 소통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서버로부터 응답을 받고 서버가 응답해준 내용을 사람의 말처럼 변환해서 최종 이용자에게 답변을 제공해 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플러그인 개발에서는 프론트엔드의 비중은 낮아지고요. 주로 이 백엔드라고 불리우는 이 서버를 만드는 사람이 개발자가 되는 것이고요. 이 서버 개발자는 챗 GPT한테 그 서버에 요청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함께 제공해줘야 됩니다. 그 요청서 작성하는 방법 같은 것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서버가 요청받고 응답해주는 이 인터페이스를 API라고 부르는 것이고 이걸 사용하는 방법을 적은 문서를 흔히 API 문서라고 부르는 거죠. 이 크롬 익스텐션과의 차이점은 이 사용자 측면에서는 이 크롬 익스텐션마다 시각적으로 조작 환경이 차이가 큰데요. 챗 GPT에서는 이 플러그인들 간의 조작 환경이 시각적으로 차이가 적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사용자 경험은 기본적으로 기존의 챗 GPT를 쓰던 경험이 그대로 유지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개발자 측면에서 이 크롬 익스텐션은 필요하다면 백엔드와 함께 연동해서 개발할 수 있지만 이거는 선택사항이고, 핵심 기술이 프론트엔드 기술이었던 것인 반면에 이 챗 GPT 플러그인에서는 이 플러그인 개발자는 백엔드 작업이 주를 이루게 된다는 것이 차이점으로 보입니다. 자, 그래서 이 백엔드 개발자는 백엔드 코드를 일단 만들어야 됩니다. 지금 여기 플러그인을 한번 만들어보는 영상에서는 백엔드 코드를 이런 식으로 그냥 말로 작성해서 챗 GPT한테 요청해서 코드를 만들어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ai-plugin.json에는 이 플러그인에 대한 뭐 이름이나 대략적인 정보, 아이콘 같은 것들에 대한 정보를 여기다 넣어두고요. 여기에는 이 플러그인 서버 사용 설명서를 담은 파일이 어디 있는지도 함께 적어줍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백엔드 쪽 코드를 만들어줬습니다. 그리고 이 플러그인의 대략적인 정보는 여기 manifest.json이라는 거에 담는데요. 이제 챗 GPT가 여기 주소로 22번 라인의 주소로 들어와서 그 정보를 가지고 가겠다는 뜻이죠. 그 정보는 이런 형태로 생겼습니다. 여기 보면은 뭐 로고 그림도 있고요. 여기 또 특징으로는 사람을 위한 이름, 그리고 챗 GPT 기계를 위한 이름이 따로 구분이 되어 있네요. 아무래도 이 기계를 위한 부분은 기계가 잘 알아들을 수 있게 좀 신경 써서 써야 되는 점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여기 API 부분에 openapi.json이라고 하는 거는 이 플러그인을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 이 챗 GPT한테 알려주는 그 설명서가 담긴 API 문서를 담는 파일의 주소를 여기다가 이렇게 써주는 부분이 보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서버를 만들어서 잘 작동되게 만들었으면은 이런 식으로 접속을 해봤을 때 이 서버의 정보가 제이슨으로 이렇게 잘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완성을 했으면 여기 주소 부분에 여기 진하게 표시된 부분을 호스트라고 부르는데요. 이 부분만 복사를 해가지고 챗 GPT에다가 이렇게 주소를 적어줍니다. 그러면 이 AI 플러그인 파일이 어디 있는지를 챗 GPT가 알기 때문에 여기 Find Manifest 파일 버튼을 누르게 되면 알아서 이렇게 정보를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그 API 문서의 규격이 맞는지, 그리고 이 플러그인에 대한 정보를 담은 내용이 규격이 잘 맞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체크를 하고요. 일단 이 영상에서는 이런 식으로 주소를 입력해서 플러그인을 찾아서 이렇게 설치할 수 있게끔 지금 영상을 보여주고 있고요. 인스톨 해가지고 플러그인을 설치를 하게 되면은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형태로 화면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사용자는 그냥 이렇게 말로 쓰면 챗 GPT가 서버와 통신을 해서 서버의 API를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지금 요청한 거는 서버에 뭔가를 등록해달라고 요청을 한 것으로 보이고,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처리가 되었다 라고 하네요. 그리고 그 다음 나오는 게 조금 전 처리가 잘 되었는지 내용을 확인을 해보는 요청을 날리니까 이렇게 조금 전에 입력했던 내용이 다시 출력이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백엔드를 사용하는 사용자 경험이 이렇게 프론트엔드가 사라지고 이런 채팅 방식으로 바뀌게 된 겁니다. 자, 참고로 API 문서는 이런 식으로 작성이 되고, 자, 이거는 오픈API 스펙을 따른다고 합니다. 이 오픈API 스펙에서는 이 문서를 야물이나 제이슨도 지원을 합니다. 특히 이 챗 GPT는 이 문서에서 여기 인포 부분을 참고해서 자기가 요청받은 거에 대해서 어떤 API 엔드포인트가 어울릴지를 이런 설명을 가지고 판단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이해하게끔 이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하듯이 잘 작성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거 백엔드 개발자들한테 이런 API 문서 작성하는 거 굉장히 수고스러운 일인데요. 이 API 문서조차도 이 서버 측 코드를 그냥 챗 GPT한테 보여주면서 이 코드를 가지고 이 API 문서 만들어주세요 라고 하면 충분히 만들어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앞서 이야기했듯이 크롬 익스텐션에서는 프론트엔드 기술이 핵심입니다. 그런데 이 챗 GPT 플러그인 개발에서는 백엔드 개발이 핵심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이미 서비스가 있다면 크게 수고스럽지 않게 이 챗 GPT에 적용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도 대부분의 서비스들이 이 준비를 앞으로 할 것으로 생각되고요. 이 챗 GPT는 이미 엄청난 수의 이용자를 보유하고 있고 그 적용이 그렇게까지 수고스럽지도 않을 거기 때문에 기존의 서비스들을 이 챗 GPT 플러그인화하는 걸 안 할 이유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뭐 백엔드를 공부하시는 개발자분들이라면 이 토이 프로젝트로도 재밌는 것들을 많이 해볼 수 있을 여지가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 가지 아이디어라면 이 백엔드 개발자 포트폴리오를 챗 GPT 플러그인 형태로 만들어 보는 거죠. 아무래도 프론트엔드 부분을 만들어야 되는 그런 부담이 있는데 이 플러그인 방식으로 개발을 한다면 프론트엔드는 없어도 되니까 백엔드 개발자분들한테는 좋은 환경일 것 같습니다. 이 플러그인이 모든 개발자한테 공개가 된다면 빠르게 좋은 아이디어들이 선점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플러그인 개발에 도전해보시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요구되는 기술이 그렇게 높지 않다는 점도 장점입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